아버지의 낡은 구두, 한 남자의 손이 간직한 이야기, 일막, 기름 냄새 나는 손, 공장 안은 쇠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철수는 묵묵히 기계에 기름을 바르고 고장난 부품을 손으로 고쳤습니다. 그의 손은 검은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손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내 손을 보고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이 손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그는 언제나처럼 낡은 구두를 신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구두 밑창은 닳고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양말이 젖어 발가락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철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직도 신을 수 있으니 괜찮아.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구두를 살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언제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학원비, 딸의 책값, 아내의 병원비. 그에게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새 구두를 신은 젊은이들, 환한 웃음을 짓는 연인들. 그들은 모두 철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내 손이 조금만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 아버지는 초라했다. 철수의 아들 준호는 35세,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사람들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인 아버지를, 누군가는 사업가인 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상사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라고 말하면 뭔가 체면이 깎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자영업 비슷하게 하십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난 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세상은 깨끗한 손을 좋아하니까요. 기름때 묻은 손은 누구도 악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가족 동반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정장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두는 여전히 그 낡은 구두였습니다. 다른 구두가 없었으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박힌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들, 손가락 마디의 작은 상처들. 그 손은 철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상사는 철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 손 보니까 아직도 기름 냄새가 나네요. 하하, 직접 자동차 정비하시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그 웃음은 철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구두 한 켤레가 나를 불렀습니다. 40년 전 내가 처음 만든 그 구두. 아무도 몰랐지만 그 구두는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산막 낡은 구두의 비밀. 철수는 퇴직 후 작은 구두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것은 기계술이었지만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구두를 새 것처럼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두 버리려고 했는데 정말 새 것처럼 만들어주셨네요. 손님, 좋은 구두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쳐 신는 겁니다. 철수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40년간 신어온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구두를 사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구두 한 켤레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워 직접 만들었습니다. 가죽을 구하고 틀을 짜고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아들의 100일 잔치에 갔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딸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40년 동안 철수는 그 구두와 함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신발 디자이너가 철수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수선할 구두를 맡기려다가 작업대 위에 놓인 철수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 구두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4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디자이너는 구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낡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꿰맨 실밥, 완벽하게 다듬어진 가죽, 손으로 깎아 만든 구. 이건 수공예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시회에 내보내도 되겠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전시회요? 이 낡은 구두를? 네, 다음 주에 지역장인 전시회가 열려요. 이건 예술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요.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남들은 벌이라던 게 어느 날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던 손이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재능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 구두로 일어선 사람. 지역장인 전시회가 열린 날,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유리 케이스 안에 철수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조 1978년 수제 구두.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장인의 첫 작품. 사람들이 구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손으로 만든 거예요? 40년 전 작품이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봐도 완벽한데요. 그 중앙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구두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닳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맨 실밥 하나하나가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지역 신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구두는 제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준호는 철수를 불렀습니다. 전시장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기름때 묻은 손,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 준호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이 손으로 4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이 손으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구두 앞에 서 있는 사진. 그 사진은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40년 세월을 견딘 장인의 손, 그리고 그 손이 만든 기적. 그날 이후 철수의 구두 수선 가게는 항상 붐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호가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의 가게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구두 만드는 법 배울 수 있을까요? 철수는 웃으며 아들에게 망치를 건넸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손에 기름때가 묻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그 기름 냄새가 좋아요. 아버지.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깨끗한 손으로 구두를 닦습니다. 기름 냄새는 여전합니다. 손톱 밑의 때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온 손이니까요. 이 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온 손이니까요. 에필로그. 1년 후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구두 공방을 열었습니다. 철수와 준호의 수제 구두. 간판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구두들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죽을 고르는 법, 실을 꿰는 법, 망치질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준호야, 구두는 그냥 신는 게 아니란다.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 거지.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해. 이 구두를 신을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지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공방 한쪽에는 유리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된 구두가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이 그 구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구두는 더 이상 신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늘 구두 밑창 같았습니다. 닳고 상하고 더러워도 끝까지 가족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는 이제 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사랑을 넘어, 영원히. 끝.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빛을 발합니다.